주요 뉴스입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공동 비대위를 구성하고 오는 15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에 정부는 진료 유지 명령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진 도태우 예비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선 비명계로 꼽히는 송갑석, 도종환 의원이 탈락했습니다. 야권 비례연합정당에서 시민사회목 비례후보 2명이 잇따라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지혜 후보의 반미 활동과 정영희 후보의 진보당 가입 이력이 논란이 됐습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2대가 추돌해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일교차 큰 날씨가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공동비대위는 의대 학생과 전공의들이 무사히 현장에 복귀하는 게 목표라며 당장 모레까지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행동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 전국 19개 의대 비대위 대표들은 회의 끝에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동비대위 측은 전공의에 대한 사법조치와 의대 학생들의 유급은 가장 시급한 비상사태라며 이를 막기 위해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를 조직하고 연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모레까지 각 대학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의사를 묻기로 했고 제출 시기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입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에도 정부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법을 위반한 집단 행동에 대해선 교수도 예외 없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경우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교수님들은 환자 곁을 지키시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가동하는 한편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속도감 있게 개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구 의사협회 비대위원장 등 간부 3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의사협회의 지시로 집단 사직한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청사에 들어간 김태구 비대위원장이 날이 바뀌고서야 청사에서 나옵니다. 14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김 위원장은 전공의 사직에 의사협회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미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사직하시고 떠나신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경찰에 출석한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경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정부의 강경 기조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한 명도 안 늘리겠다는 뜻도 아닌데 정부는 2,000명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고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장, 협상 테이블에 나와 주십시오. 이들은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겨 대학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의협이 전공의에게 집단 사직을 지시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모레 추가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같은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했습니다. 임 회장은 출석 일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다시 소환 일자를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오늘 새벽 고속도로에서 7.5톤 화물차가 23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트레일러가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우종환 기자입니다. 대형 화물차가 화물칸만 남은 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사고 처리를 하는 사이 다른 차들은 한 차로로만 거북이 주행을 합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중부내륙 고속도로 창원 방향 북상주 나들목 근처에서 7.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23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7.5톤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과속이나 급정지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휴게소 근처에서는 25톤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트레일러 운전자 진술을 바탕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에는 전북 진안군 주천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등이 타 소방 추산 1,000만 원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에 살던 60대 남성이 아궁이를 쓰다가 부주의로 불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제기했던 로버트 허 특별검사가 의회에 출석해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허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에 대한 이 처벌 불가 결론을 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기억력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기밀문서 유출 의혹을 수사했던 로버트 허 특별검사는 수사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기억력이 나쁜 노인으로 기술했습니다. 결정은 불기소 처분이었지만 인지력 논란에 결정타를 날리자 바이든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My memory is not good. My memory is fine. My memory, take a look at what I've done since I become president. 한국계인 허 특검은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처벌 불가 결론을 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처벌 불가를 설명하려면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My conclusion was that the admissible evidence was not sufficient to make conviction at trial a probable outcome. 청문회 앞서 의회에 제출한 진술 전문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전혀 모르겠다는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장남 보 바이든의 사망 연도와 날짜를 잘 기억하지 못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일도 헷갈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허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이 치매에 걸린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Mr. Hur, based on your report, did you find that the president was senile? I did not. That conclusion does not appear in my report, Congressman. 청문회에서 공화당은 같은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이중잣대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기억력 문제를 거론한 이유를 따지며 대선 전초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미국에선 폭설이 오더니 남미는 지금 폭우로 인한 홍수로 비상사태까지 선포됐습니다. 차량이 떠다닐 정도로 도로가 잠겨버리거나 산사태로 인해 도로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를 맞으며 물속에서 인터뷰를 하던 기자가 차량이 떠밀려오자 사람들과 함께 옆으로 밀어놓습니다. 신호등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차량들은 지붕만 보이고 거대한 쓰레기통이 둥둥 떠다닙니다. Sí, está lleno. La calle, la casa. Imposible, no se puede. ¿Siempre se inunda acá o es la primera vez? No, no, hace rato que se viene inundando. 아르헨티나에 엄청난 비가 쏟아져 그야말로 도시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10만 명 정도가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1명이 숨졌으며 활주로 마저 침수돼 비행기 수십 편이 결항됐습니다. La provincia de La Pampa. Ambas zonas de tormenta se han unido en las últimas horas y en las últimas imágenes de satélite. 바로 윗나라인 볼리비아는 이미 일주일 동안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넘쳐버린 강물들이 흙탕물을 몰고 엄청난 속도로 흘러내리고 있는 겁니다. 수도인 라파스까지 지반이 약화됐고 건물이 무너져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Esas tres tareas son las principales: asegurar el servicio de agua potable,
tratar de contener al máximo el desborde y también que la posibilidad de la reposición del servicio de energía eléctrica sea lo antes. 라파스는 자체적으로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적색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총선 지역구 일부 후보자를 국민추천제로 선발하기 위한 면접 심사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호남 지역 등 17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정동연 전 장관 등 이른바 올드보이들의 생존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8명이 이틀간의 교육을 마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근무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200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 사고의 합동 감식이 오늘 시작됩니다. 해경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오늘 오전 합동 감식을 벌여 선박 결함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두바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5년 넘게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천억 원대 도박판을 운영했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까지 동원해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여러 명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도박공을 가졌지 혐의로 수표용증을 가지고 있어요. 예? 체포된 40대 남성은 인도네시아 발리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사무실을 차리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국내 총책임자. 금고에서는 5만 원권 돈다발이 나옵니다. 일당은 스포츠를 불법 중계하는 유튜브 방송이나 텔레그램으로 도박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직접 도박을 하던 한 중학생은 회원을 모아오면 수익의 30%를 준다는 말에 넘어가 300명을 모집하고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일명 총판으로 불리는 회원 모집책에 이런 중학생만 4명이나 활동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청소년들이 돈이 없잖아요. 대신 지원을 해줘서 홍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 지원금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줬고. 경찰에 덜미가 잡힌 일당은 모두 35명. 이들은 회원 15,000명을 상대로 5천억 원대 도박판을 운영했습니다. 경찰은 두바이에서 도피 중인 피의자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 수익 83억 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선배와 동급생 등 5명이 남학생 1명을 상대로 수개월간 학교 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폭위가 열리긴 열렸는데 징계 자체가 현실성이 없어서 결국 피해 학생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 이사에 전학까지 갔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된 A군은 지난해 선배와 동급생 등 5명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쉬는 시간 종치고 선생님 나가시면은 제 자리에 와가지고 팔이랑 배 이런 부분을 막 주먹으로 때리고 세워놓고 샌드백처럼. 가해 학생들은 A군에게 바지를 벗고 서 있게 하는 등 성추행하고 부모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너랑 너네 가족 다 X야. 아니 우리 가족이 왜? 너네 집안 다 X야 그냥. 학교 폭력에 대해 가해 학생의 해명은 황당합니다. 저는 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줄 몰랐습니다. 싫다고 말해주지. 싫다고 했었는데. 관할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1명은 전학, 다른 1명은 전학 다음 징계인 학급 교체, 나머지는 출석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학급 교체가 내려진 학생의 징계 처분이 출석 정지 9일로 경감됐습니다. 농촌학교라 한 학년의 반이 1개뿐이고 가해자의 학폭이 처음이라는 게 이유였는데 징계 자체가 현실성이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에 여력 있기가 힘들어요. 인원 감당 자체가. 결국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전학 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9년 전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이 최근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사용되는 약물을 이 병원장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한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건은 지난 2015년 9월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벌어졌습니다. 2달 간격으로 환자 2명이 숨졌는데 유족들은 지병에 의한 자연사라는 병원의 말을 믿고 부검 없이 장례를 치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8년 뒤인 지난해 7월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사망한 환자 2명은 병원 내부에서 결핵에 걸렸고 독극물에 의해 살해됐다는 첩보가 경찰에 입수된 겁니다. 당시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유행했는데 경찰은 병원장 A씨가 결핵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환자 살해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법원은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도주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약물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사용되는 물질로 조사됐습니다. 아는 내용이 없어가지고 인사를 드리는 수 없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사건 발생 약 9년 만에 A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에 울타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이만 휴전선의 7배에 달하는데 시간이 흐른 지금은 흉물스럽게 철조망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철조망.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매개체인 멧돼지 이동을 막으려고 설치한 광역 울타리입니다. 1,100억 원을 들여 경기와 강원도에 설치한 울타리가 무려 1,831km, 휴전선의 7배나 됩니다. 설치 3년이 지난 철조망은 덩굴과 각종 홍보 현수막으로 뒤덮였습니다. 닫혀 있어야 할 문은 활짝 열려 있는 게 태반이고 열린 문을 아예 고정시켜놨습니다. 네, 저희가 관리를 못하죠. 왜냐하면 들어갔다가 매번 다시 한번 세워놓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서 다시 걸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촘촘해야 할 울타리 곳곳에 구멍이 뚫렸고 잘려나간 곳도 많습니다. 길을 따라 이어지던 광역 울타리가 이렇게 30m 넘게 끊겼습니다. 이 가드레일 공사를 위해서 철거한 건데 그 기간만 1년이 넘습니다. 철조망은 멧돼지만 막아선 게 아닙니다. 울타리 넘어 눈 덮인 산에서 꼼짝도 못하는 동물, 바로 천연기념물 사냥입니다. 먹이를 찾아 도로변까지 내려왔다 울타리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고 탈진했습니다. 임시적으로 설치해 놨던 울타리들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방지 효과보다는 오히려 야생동물을 죽이는 악효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철조망 관리 책임을 맡은 지방자치단체들마저 매년 들어가는 1억 원 가까운 돈을 아예 철거하는 데 쓰자고 할 지경입니다. ESF가 우선 아래쪽까지 지금 번진 상태고요.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해인을 할 때나 이럴 때 좀 철거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환경부는 이제서야 철거를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이 6조 원을 넘기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경기 불황에 끝없이 오르는 물가까지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면서 복권으로 인생 역전을 노리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최민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로또 1등 당첨자가 나온 이른바 명당으로 불리는 서울 시내 복권 판매소들의 모습입니다. 복권을 구입하려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계빚이 좀 있으니까 노력해갖고는 사실 그걸 평생 갖기는 사실 힘든 것 같고. 근로소득만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보니까 로또 같은 거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경기 불황에 물가 상승까지 겹치자 인생 역전을 꿈꾸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권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잘 팔리는 불황형 상품입니다. 지난해 복권의 판매액은 6조 7천억 원을 넘으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청약에는 33만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화제가 됐습니다.
전매 제한이 없어 당첨만 되면 많은 여윳돈이 없어도 최대 27억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무려 100만 명이 몰렸던 겁니다. 한 부동산 업체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근로자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한 푼도 쓰지 않고 22년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을 차분히 모아가지고는 부모 세대가 누렸던 그런 경제적 부나 이런 부분들을 약속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로또 1등 당첨은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도 더 낮지만 인생 역전을 노리는 구입 행렬은 매주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트와이스가 국내외 난치병 환자 3명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듀셴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는 김승환 군과 호지킨 림프종을 겪고 있는 홍콩의 옌츠 소양, 그리고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원록 씨 양까지 이렇게 3명은 각각 JYP 사옥에 방문하거나 비대면 만남을 갖고 춤과 노래로 트와이스 멤버들과 소통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JYP는 난치병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지원해 희망을 북돋아주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트와이스도 이번 만남에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난치병 환자들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노력하는 월드스타들의 선행에 누리꾼들의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가 경기가 끝난 뒤 보인 행동으로 외신과 팬들 모두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바로 경기장의 쓰레기를 직접 치우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현지 시간 지난 10일 토트넘과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 출전한 손흥민 선수는 한 골 도움 2개를 기록하며 원정 경기에서 큰 활약으로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이 경기를 마치고 그라운드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들을 발견하자 직접 손으로 주워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외신은 손흥민의 겸손한 행동이 팬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고 전했고 팬들도 역시 캡틴이라며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는 명언을 담긴 전설의 복서 고 무하마드 알리가 세계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WWE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복서인 알리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이유는 특별한 경력 때문인데요. 1980년대 프로레슬링과 인연을 맺은 알리는 1985년 슈퍼스타 헐크 호건의 경기에 심판과 게스트로 나서면서 프로레슬링 대중화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앞서 1976년에는 일본 프로레슬링 전설 안토니오 이노키와 경기를 펼쳐 세계적인 화제의 중심이 됐는데요. WWE는 현지 시간 11일 프로레슬링의 현대화, 세계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헌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행사는 다음 달 6일 미국 필라델피아의 웰스파고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라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에서 이해운 후보가 하태경 후보를 꺾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하태경 후보는 확률적으로 믿기 힘든 결과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는데요. 친윤계 이용 의원도 공천이 확정되면서 민주당 추미애 전 장관과 맞붙게 됐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결선 결과가 발표된 직후 하태경 예비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직접 기록했다는 1, 2차 여론조사 숫자를 공개하며 본인이 1위였던 1차 경선 결과가 뒤집힌 건 확률적으로 믿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진행된 여론조사인데 약 4% 정도밖에 안 올랐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해운 후보는 20%가 더 뜁니다. 전문가들한테도 다 지금 물어보고 왔는데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기 불가능하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한 하 후보는 숫자를 직접 확인한 뒤 최종 입장을 내겠다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한편 다른 지역 현역 의원 3명은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강원 지역에서 한기호 의원, 대구에선 강대식 의원이 각각 승리했고 한동훈 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영동 의원도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친윤계 이용 의원 역시 경기 하남갑에서 공천을 확정하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맞붙게 됐습니다. 폐륜 공천이라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이 잡음 없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선 또다시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했습니다.
비명계 송갑석 의원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친문계 도종환 의원도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반면 친명계 후보들은 광주 지역 공천을 싹쓸이했습니다. 보도에 표선우 기자입니다. 반전 드라마는 없었습니다. 공천 갈등에 남은 뇌관, 비명 송갑석, 도종환 의원이 모두 탈락했습니다. 광주 서구갑 1위 확정된 후보는 조인철 후보입니다. 송 의원은 하위 20%로 득표율 20% 감산 페널티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송 의원의 탈락으로 광주는 친명계 민형배 의원을 제외한 현역이 전원 물갈이 됐습니다. 충북 청주 흥덕 현역이자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인 삼선 도종환 의원도 친명계 이현희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 부원장은 서울 동작을에서 후보 적격 판정을 받은 뒤 10일 만에 지역구를 옮겨 친문 자객 출마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기 고양 정과 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에서도 각각 비명계 이용우, 김승남 의원이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서울 중구 성동을 박성준 의원과 전남 목포 김원희 의원이 공천장을 따냈습니다. 당 대변인인 박 의원의 승리로 민주당 지도부는 전원 본선에 안착했습니다. 추가 대진표도 완성됐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을에선 박성준 의원과 국민의힘 이해훈 전 의원이 맞붙고 경기 고양정에선 김영환 전 경기도 의원이 국민의힘 김용태 전 의원과 대결합니다.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에서 이긴 전성 변호사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겨룰 예정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각 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돼가는 즈음해서 여야는 총선 선거를 지휘할 선대위를 꾸려 전열 정비를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톱 총괄 중심으로 5인 체제를 완성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 3톱의 선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정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이 원톱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습니다. 서울에선 나경원 전 의원, 경기 안철수 의원, 인천에선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며 5인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지역별 셀럽들을 전면 배치해 격전지 수도권 선거에 온 화력을 다하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저희는 모두가 절실하게 뛰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경험이 대단히 풍부한 베테랑 분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가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는 3톱 체제의 선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닌 국민과 국민의힘의 대결이라며 윤석열 정부 심판을 강조했고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2년 동안의 민생 경제 파탄, 민주주의 붕괴, 평화 실종을 심판하는 일대 결전입니다. 김 전 총리는 모두가 한 팀이 되달라며 단합을 당부했습니다. 선거운동과 총선 전략을 지휘할 선대위를 완성한 여야는 본격적으로 선거 바람몰이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 4명 가운데 여성 후보 2명이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반미 활동 전력에 이어 진보당 가입 이력 논란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전지의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이 당선권이었던 비례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추천 몫으로 비례 1순위에 선정됐지만 반미 활동 전력 등으로 종북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 의원은 낡은 색깔론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연합정치의 정신이 훼손된다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성 2번으로 추천된 정영희 전국 농민회 총연맹 구례군 농민회장에 대해서도 재추천을 요구했는데 정 후보는 어제 저녁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MBN 취재 결과 사드 반대 등 반미 활동뿐 아니라 진보당 가입 이력도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정 후보의 경우 지난 2월 진보당에 가입한 뒤 한 달 만에 탈당한 것으로 안다며 시민사회 추천목 비례 자리를 노린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정 후보도 종북몰이의 희생양이 되는데 슬픔을 느낀다면서 더 이상 여당의 정치 공세 빌미로 쓰이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논란이 불거진 뒤 진행된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사회 경제적 약자를 대변하자는 취지와 달리 진보당 색채가 강하다는 문제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합리적 의사결정, 합리적 인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서류 접수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두 후보를 추천한 시민사회 측은 독립적으로 재추천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지지율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국회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가장 먼저 한동훈 특검법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처음으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꺼낸 메시지는 한동훈 특검법 발의입니다. 고발 사주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소송 관련 의혹은 물론 딸의 논문 대필 의혹까지 특검 사유가 차고 넘친다며 22대 국회에 입성해 가장 먼저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윤석열 대결 구도로 정권 심판을 강조하는 사이 조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정석 검사의 비위 의혹을 처음 제보한 강미정 전 아나운서 등 윤석열 정권에 맞설 선명성 강한 인사의 영입도 이어갔습니다. 비례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조 대표가 비례대표 순번 몇 번을 받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1,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비례대표는 당내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까지 저는 지구가 망해도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 추진 방침에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어보겠다는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뉴스 돋보기 오늘은 정치부 김태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이 5.18 발언, 이 관련 발언으로 좀 논란이 일었던 국민의힘 이 도태우 예비후보의 공천 문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재검토한다고 했었는데 결론이 나왔습니까? 네, 도태우 예비후보의 공천을 결국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먼저 논란이 됐던 과거 도 예비후보의 발언 들어보시죠.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상식입니다. 네, 근데 제가 앞서서도 여쭤봤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다시 유지가 된 겁니까? 네, 일단 도 예비후보가 2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했는데요. 이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공관위는 도 예비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한 헌법 가치를 확고히 인식하고 있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존중하고 충실히 이어받겠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 공관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할 경우 공직 후보자 자격 박탈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유지가 된 것 같은데 국민의힘 공관이 오늘 다른 이 국민 추천제 면접도 시작한다면서요.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일단 국민의 추천을 받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여당 강세 지역에서 국민 추천제 후보자 면접을 진행합니다. 대상 선거구는 서울 강남갑과 강남을, 대구 동군이갑과 북갑, 울산 남갑 등 5곳입니다. 180명의 신청자가 몰렸고요. 서류 심사에서 50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정영환 공간위원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전문성 있고 사회적으로 검증된 30대 중후반이 후보자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공관위는 심사를 거쳐 이번 주 중으로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오늘 추가 경선 결과 발표를 하는데 저희가 주목할 만한 지역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수도권과 호남 지역의 후보자 경선을 추가로 발표합니다. 친문 전해철 의원과 친명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대결하는 경기 안산갑이 주목되고요. 또 올드보이들이 귀환할지도 관심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현역 윤재갑 의원이 양자 대결하는 전남 해남 완도 진도, 그리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현역 김성주 의원이 맞붙은 전북 전주병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비례정당이 있잖아요. 여기서 시민사회 이 후보 2명이 자진 사퇴를 했는데 민주당이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도 사퇴 요구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윤 서울대 교수인데요. 임 전 소장의 경우 군내 인권 문제와 관련한 활동을 해왔고 김윤 교수는 의대 정원 증원을 주장해서 의료계 내에서 공격을 받은 인물입니다. 전지혜 위원이나 정영희 회장처럼 이력 논란이 있다기보다는 시민사회 추천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시민사회에 장애인이나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소외계층을 추천해 줄 걸 요구했는데 임 전 소장이나 김 교수 모두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민주당이 이렇게 후보를 좀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시민사회에서는 이렇게 반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민사회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합의가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더불어민주연합은 재추천과 같은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시민사회 측은 아직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 파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서류 접수가 된 후보자 심사를 통해서 당 차원에서 추가 검증을 할 계획인데요. 합의된 그런 사항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그것이 이후 철저한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네,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만큼 심사 과정에서 후보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MBN 연중기획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대한민국 부자행 순서입니다. 출산율을 끌어내리는 요인 중 하나인 돌봄 공백을 없애려고 정부와 지자체마다 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선 성공 요인으로 무엇을 꼽았을까요? 안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았던 이 구미 심화조도 재작년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이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안전지대는 없는 겁니다. 구미 시민의 평균 연령은 40세, 아직 출산 여력이 많은데도 절벽에 부딪히자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자정까지 여는 돌봄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진솔 안녕하세요. 아이가 첫째든 둘째든 다 그런 데 시설을 이용해보고 싶은 애를 이제 보육을 맡겼을 때 너무 만족하거든요. 나라에서 그렇게 해준 게 있다면. 재정 자립도가 천차만별인 지자체 돌봄은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지금 한 3개월 남짓 이제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나머지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하면은 시와 협의를 해야 되겠죠. 실제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무상 급식 등으로 전국 모범 사례로 꼽혔던 서울중구청 돌봄 사업은 연간 10억 원에 이르는 운영비에 6년 만에 중단될 위기입니다. 정부가 국가 돌봄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연내 전면 시행을 예고한 늘봄학교.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인 늘봄학교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학부모님들의 돌봄 걱정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어딘가 아쉬운 현재 모습을 무작정 확대하기보다 할리할리하고 보드게임 해요. 또 계속 놀아요. 선생님의 컴퓨터 봐요. 조용히 하라고 한 번 하고. 아이와 학부모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교육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수학이나 이런 거를 더 보충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1학년 때 승마를 했었는데 승마가 없어졌거든요. 그거 다시 하고 싶어요. 늘봄학교와 지역사회 돌봄 조직 간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그 지역에서 그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을 한다든지.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최대 298만 명에 대한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개별 개인 신용평가 회사나 개인 사업자 신용평가 회사 홈페이지에서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 금융 상품인 청년 도약 계좌 가입 대상이 이 병역 이행 청년들에게까지 확대됩니다.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하려면 소득을 증빙해야 해서 비과세 소득인 군 장병 급여만 있는 병역 이행 청년들은 그간 개설이 어려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교체와 함께 조세특력 제한법 시행령을 이번 달 중 개정하고 이 병무청과 필요한 전산 연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 기준 8개 외식 대표 메뉴 가운데 삼겹살, 냉면, 비빔밥 등 3개 품목이 이 가격이 지난달에도 소폭 올랐습니다. 냉면은 2022년 4월, 비빔밥은 지난해 1월 10,000원을 넘은 뒤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삼겹살 1인분은 2만 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생필품 중 라면, 계란, 화장지, 설탕 등 4개 품목도 1월에 비해 많게는 5%까지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해안가에 커다란 무언가가 두둥실 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건져내는데요. 안타까운 마음만이 남는 장면입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향유고래가 플로리다 해변에서 발견됐습니다. 몸 길이 13m가 넘는 거대한 향유고래는 육지와 가까운 해안에서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데요. 이 고래는 우연히 연안에서 헤엄치다가 수심이 얕은 곳에 고립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이 고래를 구출하려고 노력했지만 강풍과 파도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요. 결국 고래는 호흡이 어려워 죽고 말았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향유고래가 이렇게 해안가에서 좌초되어서 죽는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라고 하네요. 반가운 꼬리도 흔들고요. 발라당 누워 애교도 보여주는데요. 이런 강아지들의 귀여운 모습을 비행기 타러 가기 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 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 공항에 파란 옷을 입은 강아지들이 돌아다니는데요. 옷에 날 쓰다듬어줘 라고 써져 있는 강아지들을 공항 이용객들이 귀여워하자 아예 바닥에 누워 애교를 부리기도 합니다. 이스탄불 공항에는 비행기를 갈아타는 환승객들이 많죠. 장기간 비행에 지친 사람들이 강아지를 보면서 즐거움을 얻으라고 공항 측에서 힐링견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힐링견들은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되기 위해 1년 이상 훈련을 받았는데요. 유럽의 허브 공항으로 꼽히는 이스탄불 공항. 이용객들을 위한 배려가 돋보이네요. 전 세계적으로 설경 명소로 꼽히는 스위스 알프스. 헬기 조종사가 이 아래를 유심히 내려다보면서 비행을 하는데요. 무슨 일인 걸까요?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마터호른. 한 능선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구조대원들로 이틀 전 실종된 크로스컨트리 선수 6명을 찾으러 온 건데요. 구조당국은 5명은 찾았으나 안타깝게도 숨을 거둔 상태였고 1명은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런 산사태와 추위 등의 비상 상황에서 안타까운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남은 1명도 하루빨리 찾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은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5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공기가 무척 차갑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 대부분 1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은 짙은 안개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고요. 대구 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걷히겠고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대기질도 대체로 무난할 텐데요. 다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3.9도, 대전은 0.3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12도, 대전 13도, 대구는 1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대체로 맑겠고요. 기온은 갈수록 올라 봄 기온이 더욱 짙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